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은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존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 진통 끝에 어제 오전 전격 합의한 건데요. 소급 적용 문제는 향후 논의로 넘기면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먹구구식, 생색내기로 밀어붙이게 하려던 국힘당의 꼼수를 민주당이 정수로 맞받아 마무리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은 어젯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당초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 간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전격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측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달 내 추경안 처리도 공언했던 만큼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건데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번 추경안에 사실상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어겨놓고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다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은 계속됐는데요. 추경이 늦어졌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여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국힘당의 얄팍한 꼼수였는데요. 이를 민주당이 바로잡은 거죠. 이들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게 선거의 승리이며 그건 권력 유지이기도 한데요.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지키기가 중요한 거죠. 이래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만취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목격자가 당시 윤 대통령이 술집에서 동행한 사람과 검찰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일반 대중 술집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떠들어댄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냥 일개 5년짜리 공무원쯤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직 대통령의 생각과 말이 이렇게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말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신박한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가 뭐 보안시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주점이고 제가 알기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단거리였던 것으로 알아요. 예, 검사들도 많이 오고 누구와 거기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지금. 네. 같이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옆자리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국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일정이나 또는 뭐 사적 공간에서의 혹은 뭐 공적 공간에 가서의 사진을 계속 인스타 사진처럼 올리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못 말리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퇴근 후에 이렇게 여기저기 술집에 가는 것도 게다가 거기서 사진이 찍히고 무슨 얘기 했는지가 나하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미 충분히 걸러지거나 컨트롤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경호상에 한계가 있는 비좁은 공간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을 언급하고 이를 일반인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상 허술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탐사 취재보도 전문 열린공감TV는 28일 술통령, 음주상황 목격자 진술 공개, 2차로 입가심, 밀당의 내용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위 연배로 보이는 사람과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은연중에 대화 내용이 살짝 들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거론되는 등 검찰 쪽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보안이 허술해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윤 대통령은 접힌 칸막이로 가려진
화장실 바로 앞자리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며 보안 요원들이 내가 화장실 갈 때 얼굴을 슬쩍 봤을 뿐 그 이상도 없었고 누가 녹화를 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일 윤 대통령은 밤 10시 15분경에 술집에 들어왔고 대략 40분 정도 있다가 나갔다며 2차로 들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잘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40분 만에 그렇게 빨개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는데요. 또 술집 여사장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음료수를 먹었다고 하길래 장난하냐? 누가 술집에 와서 음료수를 먹나? 그러지 말고 뭐 드셨냐고 다시 물었더니 하이볼을 가리키며 적으라고 말했다며 문제는 그토록 얼굴이 빨간데 어떻게 사진 찍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열린공감TV 최영민 감독은 이날 우리가 90% 이상 취재를 진행 중인데 실상을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를 넘어선다라며 대통령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윤 대통령이 오후에 참모들과 회의를 마치고 퇴근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초경찰서 쪽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의 아내라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거의 매일 밤 10시에서 11시경만 되면 나가신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가 경찰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등 경찰들이 밤만 되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귀뜸해왔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대통령은 왜 된 걸까요? 그냥 변호사나 하면서 그 좋아하는 술도 많이 마시고 댕댕이들과 산책도 하고 그러시지 대체 국민들이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이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국정은 누가 돌봅니까? 도대체 생각이라는 건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8일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 화재는 9시간 넘게 거세게 번지며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위기 경보 단계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발령되는 긴급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밤새 수많은 소방 인력과 헬기가 동원돼 29일 오전 큰 불은 진화됐고 잔불마저 마무리되며 위기 상황을 잘 대처했는데요. 그런데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산림청, 소방청 및 경상북도 등의 산불 진화와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인 3월 4일 밤 10시 경북 울진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재난 위기 상황 속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을 살피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하지만 두어 달도 안 돼 그는 180도 바뀐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일이라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고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실 직무실에서 부인인 김건희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일이 전부였는데요.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대통령,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대통령, 우리가 봐왔던 헌신적인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기막힌 건 전날 반려견들을 데리고 직무실을 방문한 김 씨와 함께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댕댕이 나들이에 나섰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수고 언론은 윤 대통령 내외는 청사 앞 잔디밭에 앉아 강아지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대통령 직무실 의자에 앉아 대화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부부의 주말 엿보기, 일반인과 다르지 않네라는 어이없는 기사까지 배출했습니다. 어떻게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과 일반인의 주말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울진 대형 산불은 그렇게 대응한 걸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 무엇이 중헌디라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 잘 좀 견뎌주십시오. 네.